안녕하세요. 자, 탐정사입니다. 이 탐정사 자격이라는 것이 합법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탐정이란 말을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2020년 이전에는 탐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흥신소, 뭐 심부름센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합법화됐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정사 개론과 정의, 민간 조사원으로서 탐정사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탐정사의 정의의 핵심 개념인데, 일단 정의를, 탐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내용들을 찾아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산업 스파이, 혹은 불륜, 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그 말은 의뢰인이 반드시 있겠죠. 받아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제 결과를 제공하는 민간 조사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흥신소, 심부름센터.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음지에서 뒤에서 활동을 했어요. 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칫 이게 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영역이 많았죠. 이것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부름센터, 흥신소라는 음지를 탐정이라는 양지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탐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탐정사를 구별하는 네 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 조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조사를 하고, 물론 수사할 수 없습니다. 조사하고 수사까지 하는 것은 경찰, 검찰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탐정사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국가기관 수사권과 별개로 민간 의뢰를 수행한다. 순전히 말 그대로 민간이 민간인에게 의뢰합니다. 그냥 탐정사도 민간인이에요.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을 또 하냐? 사실조사나 증거 수집을 주로 합니다. 그 사실조사도 어떤 그 탐정사의 주관에 얽혀서 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 이게 또 탐정사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우리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합니다. 임의수사는 뭡니까? 강제수사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수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업무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나 검찰도 파트별로 영역이 나눠져 있지만은 탐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서는 경찰, 검찰이 하는 모든 부분에 만나한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부분, 또 기업. 요즘 여러분들 그 기업에 산업 스파이 많습니다. 기업, 보험 사기. 아마도 이제 탐정사가 가장 또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업계가 아닐까. 그리고 개인은 뭐겠습니까? 개인은 개인 가정사에 얽혀 있는 얘기들, 혹은 미아 찾기, 가출아동, 이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탐정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탐정사와 경찰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큰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정사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경찰이나 검찰은 조사하고 수사한다 그러죠. 그런데 탐정사는 조사만 합니다. 수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란 뭐겠습니까?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영장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그러나 탐정사는 임의수사만 합니다. 물론 그 임의수사도 그 수사 대상자가, 임의수사 등 수사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정보 활동. 그러니까 음지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도 뭐 몰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은 과거에 흥신소의 그 내용들이 아직은 일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또 업무 목적을 보면은 수사기관은 뭐겠습니까? 범죄 수사. 범죄를 수사를 해서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가겠죠. 이 경찰과 검찰은. 그러나 탐정사는 민간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검찰, 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하고 민간 조사라는 탐정사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탐정사가 활동하는 전문 영역들. 앞서도 봤습니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탐정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실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구체화시켜서 보자면은, 법률 탐정. 물론 변호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변호사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맥락이었어요?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모든 법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 밑에 서브에서 탐정사 활동을 한다. 또 소송 자료를 수집해 준다. 증인을 확보해 준다. 다시 말하면 법률 탐정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일을 조력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기업 탐정인데, 이 기업 탐정이라는 건 산업 스파이가 많기 때문에 기업 탐정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기업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누가 기술을 가져가냐, 누가 만드냐.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지적재산권 나올 겁니다만은 만드는 사람 가장 중요한데 그걸 탈출하죠. 그걸 몰래 빼내죠. 그리고 돈 받고 팔아먹죠. 이게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부정이랄지 산업 스파이,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 기술을 훔쳐서 다른데 팔아먹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들을 우리나라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중국 업체에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예요. 지적 재산권을 탈취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업 탐정 역할도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 분야는 보험 탐정, 보험 사기. 가끔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이나 TV 같은 데 보면은 보험 사기에 어떤 사기단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합세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 집단이 합세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행동을 한 사람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유의를 하는 사람,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가끔 보면 나이롱 환자라고 있잖아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 뭐겠습니까?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어떤 경우는 300일 이상을 병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이랄지 이런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설보험도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는 어떤 맥락에서 보험 탐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사고 재해 합법성 조사. 이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또는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보상금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또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이 있겠죠. 이게 바로 보험 탐정이고, 그리고 개인에 한해서 개인 의뢰자, 이른바 실종자 찾기, 실종자 미아. 보면 아이들을 어릴 때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놀다가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 있죠. 또는 아이가 가출했다. 가출했는데 흔적이 없다. 이런 실종자 찾기라는 개인조사. 그리고 불륜조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다 보니까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 과거에는 형사처벌 됐잖아요. 이 간통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니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륜하더라도 형사처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륜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겠죠. 현장을 어떻게 포착해서 그걸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건 이제 불륜 같은 경우는 요즘은 형사처벌이 안 되고 전부 민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조사들. 그리고 사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하지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관계에서 돈을 줬지만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못 받은 경우.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해결사라 그래가지고 뭐 채권 추심을 한다. 뭐 채무자 변제를 강제로 이행한다.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강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결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 조사라는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하면 되겠죠. 또 법에 호소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탐정사가 활동하는 전문 영역들은 법률 탐정, 기업 탐정, 보험 탐정, 개인조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탐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흥신소 직원, 심부름센터 직원 그랬죠. 근데 이게 43년 만에 대전환이 됐다. 다시 말하면 탐정업 합법화 과정을 지내왔는데 그 역사를 보자면은 197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때 신용정보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다. 탐정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탐정 소설을 많이 봤잖아요. 셜록 홈즈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랄지 또 뭐 에드가 알란 포우의 탐정 소설 보면은 탐정들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그것도 선진국은 이미 합법화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흘러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 8월 5일, 지금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탐정 명칭 사용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만 이 탐정사라는 것이 어떤 국가 자격으로 돼서 탐정사가 국가 자격증화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에서 사설 탐정사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물론 그것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탐정법 합법화가 된 이후, 다시 말하면 2020년 8월 5일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일단은 합법화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자격에서 탐정사가 배출되더라도 뭐 탐정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탐정사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현황을 보면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PIA 탐정사, 뭐 PIA는 개인 사설 탐정 뭐 그런 얘기인데 PIA 탐정사 등 민간 자격증이 존재하고 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서 탐정사란 이름을 붙입니다. 호칭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은 탐정사란 말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처럼 탐정사란 말을 쓰면은 그건 불법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장 잠재력인데 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것을 향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회가 점점 진화될수록 개개인이 원자화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과거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처럼 뭐 공동체에서 허물없이 지내고 누구나 다 서로가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잖아요. 지금 모릅니다. 특히 이제 이 IT 기기가 최첨단화되다 보니까 그냥 집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캘 수가 있어요.
뭐 SNS랄지 이런 부분. 예, 그게 잘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럼 위법이 되면 어쩝니까? 당연히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탐정업 관리법 제정 논의. 물론 지금은 아직은 국가 자격이 되지 않고 공인 자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이것도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서 아마도 국가 자격화, 최소한 국가 자격은 아닐지라도 공인화되기는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상, OECD 국가 중 탐정 제도 운영하는 선진국 대회 합류. 자,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에 가입했어요. 그 가입한 것도 벌써 우리나라 20년이 넘었습니다. OECD 국가.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는 탐정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 되겠죠. 그러나 이 탐정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경계선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법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그런 업무로까지 침범할 수 있겠죠.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경계선을 볼까요? 자, 금정이 불법적 정보 수집. 예를 들어서 도청, 감청, 미행, 해킹. 이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도감청, 미행, 해킹은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뭐 도청은 안 되죠. 도청은 범죄입니다. 감청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적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탐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행, 뒤를 쫓아다닌다는 거. 미행, 뭐 자동차로 혹은 뭘로 이것도 안 됩니다. 해킹도 안 됩니다. 사생활보호.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금지.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회사나 또 뭐 어떤 은행이랄지 어떤 곳에 내 개인정보 줬는데 그것이 해킹 당해가지고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알려졌다. 또 그걸 탐정사가 사용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고란 제약, 수사기관 사칭 및 강제 수사 행위 금지. 이건 앞서도 말했지만 강제 수사는 검찰과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정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개인정보, 꼭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어기게 되면 탐정사도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찰, 검찰을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이 공권력을 보완하는 민간 전문가라고 탐정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공권력의 보완제 역할을 하지 대체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 검찰을 대체해서 탐정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경찰, 검찰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하면 대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 공권력 사각지대 부하. 아마도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조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 국가수사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 조사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역할, 사회적 역할, 개인 및 기업 권익 보호.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지원. 앞서도 봤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어떤 산업 스파이랄지, 또 어떤 개개인의 어떤 문제점, 불륜이랄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또 거기서 권리 침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감정사. 또 다른 사회적 역할. 민간 분쟁의 객관적 해결 지원, 민간 분쟁. 예를 들어 민간 분쟁이라는 건 세무 채권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혼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상속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를 수집하자.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또 전문가적 책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탐정사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공인받게 되면은 탐정사에 대한 윤리 강령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윤리의식을 갖춰야 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비밀 철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조사는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률 준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탐정사가 전문 탐정사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첫째는 사명. 일단 탐정사가 되면은 탐정사로서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 정의에 구현하겠다는 그런 사명. 또 이 탐정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자격제도 정비, 업계 표준화. 그러니까 아직 이거 안 됐어요. 이게 아직 공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이나 자격제도가 정비된다거나 업계 표준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이게 전문 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요구됩니다. 전문적 지식, 뭐 법률이랄지 여러 가지, 윤리의식, 윤리 강령, 또 법률 이해. 법률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합법적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 탐정사는 향후 어떤 맥락에서 전망이 좋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역할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탐정사의 비전, 전망은 상당히, 물론 아직은 장밋빛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차시 탐정사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 개론과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